윤어게인이라고 지금 하지만 윤석열이 한 그 내란 행위도 어게인의 한 일환이십니다. 전두환 어게인이고 박정희 어게인. 그리고 그 밑에 따까리들이 행했던 짓들도 그 당시에 그 내란 같이 했던 놈들의 부귀영화를 뭐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진관 판사도 한덕수한테 성공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감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예. 가담했다. 그거 너무 패부를 찌르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전체 내란범들한테. 예. 성공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꽃밭이 펼쳐지고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올까. 다 그랬던 인간들이거든요. 그럼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다라고 하면서 이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것인가. 독재 체제가 재수립되고 네. 국민의 기본권이 말살되고 그리고 국가의 이른바 평판, 대외적 평판과 위신, 신뢰도가 추락하고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권력이 약해졌을 경우에 나타난 또 다른 내란이 일어나든가 네. 또는 이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유혈 사태로 귀결되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제 이게 일반론이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법전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역사적 철칙, 역사의 보편성,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본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귀결, 그래서 일반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죠. 과거를 통해서 현대의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면서도 판결할 땐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 내란에 대한 판결은 이 사건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 하나는 역사를 통해서 죄의 역사적 의미를 주장하면서도 그 죄를 판단할 때는 과거의 관행에 묶이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 이게 역사를 배우는 제대로 된 태도예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렇죠. 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고 레이건이었어요. 로널드 레이건이 1980년에 처음 썼어요. 그럼 그레이트가 어떤 때냐? 미국에게 그레이트 했던 때가. 네. 어게인이니까. 네. 과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정확히 지정했어요. 케인즈주의에서 벗어나서 아담 스미스 시대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아담 스미스 시대의 미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유럽에서 이민 온 백인들이 네. 한편으로는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쓰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마가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상이 똑같아요. 이민자들 다 쫓아내거나 예. 뭐 총 쏴서 죽이고 그리고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예. 노예처럼 부리고 네. 이런 세계에서 백인들만 플로리다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그런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말은 미래지만 이 마가가 생각하는 것은 어게인이에요.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이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접근 방식이거든요. 오, 어게인이요? 예, 윤어게인 한번 보자고요. 아, 윤어게인. 그럼 윤어게인이 단지 윤석열의 규현만을 얘기하느냐? 아니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재현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을 겪었어요? 이 독재 정권에 의한 이제 국가 폭력들, 광범위한 국가 폭력, 인권유린, 집단 학살 네. 이런 것들을 겪었잖아요. 역사를 보는 바른 태도는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이제 이 극우 세력들이 항상 하는 좀 사고 방식에 왜곡됐거나 잘못된 사고 방식. 과거 어느 때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를 상정을 해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았던 때다. 우리의 목표는 그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의 어느 시점을 영광스러웠던 시대로 상정을 하고 그때로 가는 것이 올바른 역사가 가는 길이다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게 이제 극우 세력이 갖는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인류가 오랫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시행착오들 또는 이제 범죄적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윤어게인이라고 지금 하지만 윤석열이 한 그 내란 행위도 어게인의 한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두환 어게인이죠. 어게인 아닙니까? 전두환 어게인이고 박정희 어게인이고 네. 예, 맞습니다. 이승만 어게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따까리들이 행했던 짓들도 그 당시에 그 내란 같이 했던 놈들의 부귀영화를 뭐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진관 판사도 한덕수한테 성공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감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예. 가담했다. 그거 네. 너무 패부를 찌르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전체 내란범들한테. 예. 성공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꽃밭이 펼쳐지고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올까. 다 그랬던 인간들이거든. 좀비 영화. 이제 파시즘의 은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성과 양심은 없고 탐욕만 있는 존재들. 이게 좀비잖아요. 이제 과거를 되살린다고 하는 것. 이미 우리가 역사 속에 묻은 사상이든 행태든 이런 것들을 되살려 보겠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되살아나는 걸 우리가 좀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편으로는 파시즘의 은유면서 한편으로는 과거 회귀적인 사고방식 전체가 이 좀비적 태도를 낳아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윤어게인을 외친다면 어떤 일들을 자기들은 어떤 걸 기대하고 있을까? 윤석열이 말한 네.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고 그 사람들이 가졌던 걸 다 빼앗아서 자기들이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근본에 깔려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남을 좀비성, 좀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피를 빨아서 자기 배를 불리겠다고 하는 네. 그런 좀비 의식이 지금 우리 사회를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 좀비 의식을 확산시키는 게 권력을 이용해서 네. 또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좀비들을 양산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가 내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구속됨으로써 오히려 좀비 의식이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 죄의식이 그 죄가 더 크다.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진짜 진정성이 저는 좀 느껴졌어요. 좀 거기서 네. 울지 마라. 그죠? 좀 거기서 저 사람 귀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약자에 대한 공감, 국민에 대한 공감,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법관이야말로 진짜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법을 제대로 세우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만드는 그런 모범이 되는 위치에 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당연하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 고맙다고 느껴요. 이게 문제예요. 네, 직위원 때문이에요. 지기현만 그랬겠어요. 그동안 박정호, 뭐 한덕수 조이대. 구속영장 기각하고 예. 또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하고 박정호. 이 수많은 판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가장 최근에 백대현 판사 잘 써놓고 판결문을 잘 써놓고 이런 판사들만 보다 보니까 판사를 보는 눈이 너무 낮아졌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판사들이 다 저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국가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법부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법부를 전혀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네. 저 판사가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게 고마운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가,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작은 당에서는 먼저 합당하자고 얘기를 해봤자 무시당하고요. 네. 이게 뭐 흡수되는 느낌도 예, 들고 논리가 안 돼. 어. 논리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190석, 그러니까 170석 대 13석인가요? 12석. 12석. 네. 이 차이잖아요. 네. 네. 뭐, 이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정당인데 합당이라고 하는 흡수가 아니라 합당이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일단 이건 좀 그 자체가 양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양보의 의미가 양심적 정치 세력의 좀 단합, 단결 이런 것들을 이뤄내자고 하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제안 자체로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이 뭘 했어요? 윤석열 정권 끝장내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동조했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들 조국 혁신당으로서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으로 각자 등록해서 민주당 파란색 옷 입고 선거운동하고 다녔어요. 뭐 그럼 이제 그 당이 서로 두 당으로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적 과제가 뭐냐. 여전히 내란 청산이거든요. 내란에 가담했던 이제 한덕수 특검이 애초에 기소한 내용대로 했으면 무죄 났어요. 내란 방조죄 이거 법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내란 방조죄를 기소했으면 무죄밖에 선고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내란 방조라고 하는. 지금 이런 구멍들을 만들어서 무수히 많은 내란 및 외환 유치 범죄자들이 지금 밖에서 다 활개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극복도 못한 상태에서 뭐가 우리가 잘났고 뭐가 차이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예.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무섭죠. 사치입니다. 예. 이번에 북한에 무인기 보낸 민간인들의 배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멀쩡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이재명 대통령 테러했던 놈이지 네. 그 뿌리하고도 닿는다고 봐요. 다 같은 거. 네. 최초의 단식에 관한 기록은 백이 숙제에서부터 시작해. 은나라의 왕족이었다가 은나라가 망한 다음에 예. 이 주나라 땅에서 나는 곡식은 먹지 않겠다.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 먹다가 굶어 죽은 거거든요. 네. 백이 숙제가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근대 이전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많던 시절. 사실은 인간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죽는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굶어 죽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굶어 죽는 건 고통이 계속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굶어 죽는 과정에서 단식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게 특별하게 네. 두드러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식 투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워낙 많은데 거기에 뭐 굳이 그게 투쟁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냐면 네 땅에서 나는 건 안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죽어야 돼요. 옛날에는. 단식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단식이지. 네, 우리 그쵸. 근대사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단식이 면함 최익현의 단식이었어요. 울산의학이 의병을 일으켰다가 일본군에 체포돼서 대마도로 압송돼 가요. 외놈 땅에서 나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식을 하다가 이제 결국 죽었거든요. 예, 단식 사망 케이스죠. 근데 스님들 같은 경우에 죽음이 다가왔다. 네. 내가 굳이 곧 죽을 사람인데 음식을 축낼 수 없다 해서 어머. 이제 그렇게 스스로 단식 자결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 단식은 투쟁이 아니고 자결일로 연결되는 단위였어요. 죽음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가 단식 아사자들이 안 나오는 시대가 돼서야 단식이 이제 투쟁의 의미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유명했던 단식이 그러니까 대체로 옥중 단식이나 연금중 단식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졌죠. 달리 정할 바가 없으니까 7, 80년대에는
이제 고문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고 재판정에서 자신의 피폐해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이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단식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네. 1982년에 있었던 박관현 광주 항쟁 당시 전남대 총장이었던 박관현 씨가 예. 박광현 단 50일 단식하다가 이제 사망하셨다고요? 예. 와. 또 하나 유명한 사례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이죠. 정치인으로서 결국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이제 전두환 정권의 폭정을 알릴 수 있겠다. 본인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네. 이제 목숨을 건 단식을 했다. 23일 단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우리 언론들 보면은 그걸 뭐라고 보도했냐면 김영삼 단식이라고 보도를 안 했어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네. 뭐 정치인의 식사 문제라고. 맞아. 신문 기사에 식사 문제라고 나왔어요. 네. 사실은 이 장동혁 대표의 이 단식이야말로 사실 식사 문제라고 보도하기도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당시 당 대표 지금 대통령이 24일간 단식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을 했고요. 네. 근데 그 동안에 저는 좀 그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경원 씨가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오찬했다고 막 비난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 단식할 때 자기들이 뭐 했어요? 실제로 단식 중인데도 구속적부심 나오라고 통지서 보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단식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요구 조건이 관철되든가 아니면 죽든가. 내가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버티겠다. 그래서 뭐 40일씩 단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세월호 때 40일씩 단식을 했고 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는 참 얄미운 기자들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옆에 이게 물 마시는데 그 물에 무슨 죽 들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가지고 맞아. 참 좀 잔인하고 야비하죠.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했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24일 단식을 했고 네. 결국은 이제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 단식이 정치인으로서 그때까지는 최장기 단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넘어선 거죠. 그리고 의사들의 이제 권유 있었고 이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꽤 오래. 같이 24일 했어요. 아 그래요. 의사로서 보자면 인간이 건질 수 있는 한계가 대략 20일 남짓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판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일 정도 지난 것이 이제 마지막까지 보이는 결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정말 결기가 있다면 20일은 가지 않겠나. 저도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예. 20일은 해야 그게 결기인데 지금 뭐 일주일 좀 꼭 그런 거죠. 그만두라는 사람이 없네 주변에. 아직도 표로서 좀 의미가 있는 박근혜 씨를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열흘도 안 되는 단식을 하고서도 반도 안 되는 단식을 하고서도 이제 못하겠다. 그만큼의 이제 결기가 없는 거죠. 그 정도면 좀 장기 디톡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예. 야, 이거 이재명 대표는 24일을 했는데 결국 8일 해놓고 뭐 저러냐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 본인도 알 거예요. 네. 반성문을 쓰면 반성을 참작해서 형을 낮춰주고 끝까지 진짜 무죄라서 무죄라고 버티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중형을 선고하고. 그렇죠. 이 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은 봐주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봐주고 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중형을 때리는 이런 그래서 사형이 일들이 안 나오는 것이고 이런 집행이 일- 안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낸 반성문조차 안 읽은 것 같아. 그냥 이해도 하지. 변호사가 알아서 다 내면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나왔기 때문에 반성문을 자기가 썼다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알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 뻔뻔한 게 아니고요. 무식한 거예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식이 없어요. 미니애폴리스에서 사람 쏴 죽인 IC 요원이 있잖아요. 네. 거기 후원금이 100만 달러가 넘게 모였대요. 그 이후에요. 예. 그 사람한테 준 돈이 100만 달러가 100만 정도가 된 거죠. 살인범인데 끔찍하다. 그거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응원하는 돈이 100만 달러가 넘게 갑자기 모인 야만의 거예요. 나라가 되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돌아가면 그렇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면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가 정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한테 100만 달러가 모이는데 똑같은 이제 윤어게인이나 마가나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졌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할수록 야 저들이 이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최일선의 전사들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스스로 갖고 싶은 거죠. 그렇게 가지면서 그것으로만이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이제 나는 무죄다, 죄가 없어서 풀려났다 같은 무식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인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인들이 집단 반성으로 내려놓은 결론이 있어요. 네. 일본인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원자폭탄 맞고 나서. 네. 왜 맞았나 일본은? 노라고 하지 못하는 일본인이어서 원자폭탄을 맞았다. 선왕의 명령에 대해서
천황의 명령이 비인도적이고 반인간적이며 인류의 약심에 반하는 것이지만 그걸 따르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자폭탄을 맞는 지경까지 갔다. 그게 이제 국가 행정 또는 이제 상급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 이중관 판사의 판결문도 똑같아요. 네. 뭐냐면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연법에 맞는지 인간의 양심에 맞는 것인지 인간의 도리에 합당한 것인지 그거를 모든 국민이 따져볼 의무가 있다. 네. 그걸 따지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좀비처럼 네. 타인의 피를 탐하게 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살인기계의 부속품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미 그 교훈을 2차 대전은 인류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중관 판사의 지적처럼 윤석열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의 극단적인 극우 세력이 커진 측면도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기계적 중립을 취하면서 이들의 발언을 많이 보도하는 측면도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 2차례의 총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이 거의 3분의 2, 국민의힘 의석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네. 3분의 1 전후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90년 3당 합당을 기준으로 보자면 불과 30년 만에 국민의식의 성장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추세 자체가 한편에 있기 때문에 네. 저 추세가 마치 도드라져 보이지만 사실은 쪼그라드는 과정이다. 네.